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명의 후보 경쟁 속에 야당에서는 승기를 잡기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해 갈등 유발 시설 사전 고지 거리 완화 조례안이 30일 공포됩니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주민 발의 절차도 예고돼 지역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남에서 창원 진해 못지않게 벚꽃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나홀로 벚나무를 소개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와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선거운동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한 창녕의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지원 유세까지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하종근, 성낙인, 배효문, 박상재, 하강돈, 한정우 후보까지 7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 소속의 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선이 시작되고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면서 지역에선 후보 난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녕군의 유권자 수는 모두 5만 2천여 명. 7명의 후보가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10,000표 이상만 얻으면 당선이 예상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역대 군수 선거만 봐도 모두 보수 성향을 지닌 후보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도 당선을 장담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보수적인 지역 정치 성향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여전히 쉽지 않은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의 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중앙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창녕을 찾아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일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체제를 하는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 창녕에서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녕군은 모두 6명의 역대 민선 군수 중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본선거는 다음 달 5일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 축소를 두고 김해가 시끄럽습니다. 지난 14일 김해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뒤 지역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종종 축사나 도축장, 폐기물 처리 시설, 묘지처럼 지역에 기피 시설이 들어올 때면 큰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조례가 바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입니다. 김해에서는 2020년 11월에 공포되는데요. 고지를 해주는 대상 범위가 시설 경계로부터 1km였는데 지난 14일 김해시의회에서 500m로 줄었습니다. 네, 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김해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는 30일에 공포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김해시의회를 통과했고요.
찬성 측은 과거 과도한 규제로 해법이 아닌 불안감을 더 조성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반대 측은 주민도 모르는 사이 기피 시설이 들어서 집단 행동 등 더 큰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 이후 기존의 갈등 시설로 문제를 겪었거나 재추진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해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는데요. 김해 시는 27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줄이자는 조례안인데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충북의 한 폐기물 매립지 회사로 견학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관련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례에 대한 주민 발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기존 폐기물이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의혹들을 기자회견으로 알리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쯤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기피시설 고지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입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거제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입니다. 3월 25일은 살미오라는 뜻으로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가 정한 생명존중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해 강기윤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생명존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살 대책, 정부, 지자체, 민간, 우리 모두가 나서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영두 국회의원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영두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최 의원을 비롯해 여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지난 23일 서약했는데요.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방탄국회 때문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산역이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역구 의원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성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마산역이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마산 모빌리티 타워 구축을 통해 교통 편의성 중대를 넘어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벚꽃하면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분홍빛 향연을 펼치는 진해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해 못지않게 벚꽃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함안에 있다고 합니다.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 마리산 고분군. 고분군 아래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나홀로 나무로 불리는 벚나무입니다. 초록빛 잔디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전국적인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벚꽃이 만개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조용하고 고분도 있고 또 온 김에 박물관 구경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한 그루가 서 있는 벚꽃이 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날씨도 좋고 되게 좋아요. 함안군도 나홀로 나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문 사진 작가가 나무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겁니다. 함안군 공식 SNS를 팔로우하거나 구독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무진정에서 첫 행사가 열렸는데 함안군의 공식 SNS 팔로우 수도 5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함안군 문화공부체육과에서는 오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함안군 SNS를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사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은 나홀로 나무가 있는 마리산 고분군이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이 아니라 알아가야 할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증명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운동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턱걸이를 가뿐히 해냅니다. 완벽한 역삼각형 몸매. 어린아이 얼굴만한 이두박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나이 62살. 시니어 몸짱 조우순 씨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디오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하고 그러니까 2시간 합니다. 반드시 유산소하고 이제 근력 운동 같이 하고 주 6회 합니다. 주 6회요? 네. 월화수목금토 3분할 해가지고. 재작년 고양시장배 보디빌딩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후 작년 2개 보디빌딩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조우순 씨는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건 뭐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근 감소가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신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는 순간 오래 못해요. 전신이 바닥과 수평을 이뤘습니다. 척추와 코어 힘으로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근력이 없다면 하기 힘든 동작들. 흐트러짐 하나 없이 완벽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배트 직근과 뭐 햄스트링, 복근, 코어 근육 그렇게. 필라테스에 입문한 지 10년. 50대 이진희 씨는 중년 맞춤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권합니다.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근육을 늘려내는 형식으로 강화시켜주는 운동 방법이 많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운동이 끝난 후에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필라테스에서 쓰는 운동 방법 이렇게 늘려내면서 버텨내는 그런 운동 방법이 대사율을 높여줘요. 더 높은 대사를 가져오거든요. 운동으로 인생 2막을 연 액티브 시니어.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조우순 헬스 트레이너와 이진희 필라테스 지도자를 초대해 시니어 맞춤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마산역에 미래형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28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와 창원시는 국비와 지방비 약 5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철도, 트램, 버스 환승 시설과 지상 1층 개인형 교통수단 환승, 정차시설, 지상 3층 터미널 등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자율차나 전기, 수소차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맞춰 연계 환승이 편리해지도록 하는 환승 기반 시설입니다. 영어로 마스 스테이션으로 불리는데 모빌리티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약자인 마스와 물리적 교통 거점인 스테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28일 오후 2시 50분쯤 합천군 용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뒷불 감시와 함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